사람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안녕하세요. 행복한 문학의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부활절이 이번 주에 있어서 그럴까요? 더 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겨우내 추위 속에 얼어붙었던 나무가 기지개를 펴고 초록 잎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요즘입니다. 목련도 한창입니다. 큰 나무에 잎 하나 없이 꽃을 먼저 피우는 목련. 화사한 한복 치마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수선화도 겨우내 죽지 않고 땅 밑에서 뿌리를 키워서 작년보다 더 튼실하게 피어났습니다. 수선화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수줍어하는 것 같이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도 바람에 흔들릴 때 보면 방긋 웃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부활입니다. 겨울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것들이 어쩜 그렇게 말없이 추운 겨울을 잘 견뎌온 것인지요. 여기저기 파란 싹을 틔우고 우리에게 생명을 노래해주는 요즘입니다. 이제 다 왔어. 힘들지 않아도 돼. 꽃 피울 날만 남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봄, 부활, 생명, 이 세 단어가 저는 한 단어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당연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봄이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을 알리는 것이 봄이잖아요. 꽃나무들, 모쪼록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에 화사한 봄이 찾아왔길 바라면서 문학으로 삶을 들여다보면서 정서를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수필을 위주로 될 수 있으면 편하면서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봄이 오니까요, 시도 읽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시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봄이 봄이니만큼 시중에서도 봄을 함씬 느낄 수 있는 봄에 관한 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5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5편의 봄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봄을 선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소개하십니다. 김종혜 시인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 라는 시인데요. 낭송은 불작문학회 회원이면서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문영희 시인이 하겠습니다.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김종혜.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라.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 줘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앞에 봄이 와 있습니다. 마치 봄을 선사하는 것 같은 그런 시였습니다. 봄이 정말 귀한 것은요, 춥고 긴 겨울을, 폐색의 겨울을 지나왔기 때문에 더 귀한 거죠. 갑자기 봄이 짜잔 하고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나면 그 봄이 무슨 반갑겠습니까? 겨울에는 천지가 얼어붙잖아요. 겨울뿐이겠습니까? 삶에도 길고 춥고 배고프고 폐색의 어려운 시간이 다 있는 건데요. 물론 사랑의 시간도 겨울이 있고요. 우리들의 삶에서나 사랑에서나 관계에서나 싸늘하고 추울 때를 지나서 봄이 온다는 것. 우리 영혼 안에 새로운 집을 다시 올릴 시간이 온다는 것. 그건 큰 선물입니다. 살아가면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 그런 것들을 다 묻어두고 그 상처들을 낮게 밀물져 보내버리고 희망의 돛을 올리는 시간, 그런 시간이 봄입니다. 요즘 목련이 한창이죠. 그 목련에게도 화려한 시간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겨울 비바람, 눈보라 다 맞아내고 집안도 아니고 이 밖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견뎌내고 추운 겨울 다 지냈더니 꽃 필 차례가 온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도 눈보라치는 삭막한 한천이 있는가 하면 꽃과 풀잎의 봄 같은 내일이 있습니다. 올해 봄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고요. 희망을 놓지 않는 봄, 내일이 있는 봄 맞으시기를 바라면서 소개한 시였습니다. 이 시를 쓴 김종혜 시인은요, 현실적이고요, 참 구체적이면서 강한 개성을 지닌 작품을 쓰는 작가로서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과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입니다. 1941년 부산에서 출생했고요. 국학대학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63년 자유문학의 신인문학상에 당선됐고요. 1965년에는 경향신문 신춘문예의 내란이라는 시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인간의 악기, 바람 부는 날은 지하철을 타고, 별똥별, 풀, 봄꿈을 꾸며 등 여러 편이 있고요. 현대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한국시협회상, 공초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시는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봄시예요. 봄에 관한 고정관념을 확 비틀어주고 깨게 해주는, 그러면서도 참 시적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시입니다. 반칠환 시인의 봄이라는 시인데요. 낭송은 불작문학회 회원이면서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하트 킴 씨가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반칠환. 저 요리사의 솜씨 좀 보게. 누가 저걸 냉동 재료인 줄 알겠나?
푸릇푸릇한 저 싹도 울긋불긋한 저 꽃도 꽝꽝 언 냉장고에서 꺼낸 것이라네. 아른아른 김조차 나지 않는가.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삶의 진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다 냉동 재료 겨울에서 온 거죠. 그렇게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냉동 재료였는데 다시 푸릇푸릇하게 울긋불긋하게 살아나서 피어나고 그런 생각하면요. 이 봄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신비롭습니까? 언어의 틀을 벗어난 화법으로 진부하게 머물거나 갇히지 않는 시어로 봄의 식욕을 불러일으켜주는 시입니다. 냉동고에 꽝꽝 얼린 재료들을 펼쳐놓고 싱싱하고 상큼한 미각을 일깨워서요. 아른아른한 김이 나는 식탁을 만들어내면서 봄의 식욕만 돋궈줍니까? 우리 실지 우리들의 삶의 식욕까지 돋구어주네요.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단한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를 쓴 반칠환 시인은요. 1964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9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했고요.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습니다. 서라벌 문학상 등을 수상했고요. 시집으로는 새해 첫 기적, 전쟁광 보호구역, 뜰채로 죽은 별을 건지는, 책 세상을 훔치다, 웃음의 힘 등이 있습니다. 봄에 관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시는요. 우리 마음을 정말 따뜻하고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시입니다. 봄에 피어나는 싹 연두빛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치환시켜주는 시인데요. 문정희 시인의 아름다운 곳이라는 시입니다. 낭송은 불작문학회 회원이면서 뉴저지 락스빌에 거주하시는 박영란 씨가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곳 문정희. 봄이라고 해서 사실은 새로 난 것 한 가지도 없다. 어디인가 깊고 먼 곳을 다녀온 모두가 낯익은 작년 것들이다. 우리가 날마다 작고 슬픈 밥솥에다 쌀을 씻어 헹구고 있는 사이 보아라. 죽어서 땅에 떨어진 저 가느다란 풀잎에 푸르고 생생한 기적이 돌아왔다. 창백한 고목나무에도 일제히 눈펄 같은 벚꽃들이 피었다. 누구의 손이 쓰다듬었을까? 어디를 다녀와야 다시 봄이 될까? 나도 그곳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 그러게요. 어디를 다녀왔기에 누구의 손이 쓰다듬었길래 봄이 돼서 온 걸까요? 작가는 나도 그곳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봄에 앞마당에 피는 목련, 개나리, 하다못해 차풀까지 작년에 보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낡고 슬픈 밥솥에다 쌀을 헹구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삶에 바쁘고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는 그 사이에 그 틈에 가느다란 풀잎이 올라와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의 존재를 알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새롭게 보입니까? 꼭 자연만 그런 것은 아니죠. 새 것에 감동하는 시대입니다. 새 것만 추구하고 새 것에 의미를 두는 이들이 많지만 새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헛것에서 변형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헛것을 더 잘 익히고 옛것에 더하고 따뜻한 숨을 불어넣을 때 진정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고요. 봄은 추운 겨울을 지나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이 힘든 시간 견디고 성찰할 때 그 아름다운 곳을 다녀오면서 새로움으로 탄생하는 거죠. 이 시는 부활절에 어울리는 시 같기도 해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큰 시입니다. 죽어서 땅에 떨어진 가느다란 풀잎에 푸르고 생생한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올봄에 일어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봄을 타면 불만만 생길 뿐입니다. 봄을 타는 것보다 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봄을 풍성하게 누려서 행복한 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를 쓴 문정희 시인은요, 1947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어과를 졸업했고요.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1969년 월간 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새때, 혼자 무너지는 종소리, 볕이 뜨면 슬픔도 향기롭다, 오라, 거짓 사랑아, 나는 문이다 등 여러 평이 있고요. 현대문학상, 서울시문학상, 정주영 문학상 등 굵직굵직한 상을 많이 수상한 시인입니다. 마케도니아 세계문학포럼에서 올해 시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 스웨덴 하류이 마르틴손 재단이 수여하는 시카다상 등도 수상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세 편을 소개해봤는데요. 봄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시가 있어요. 이 시 역시 봄을 힘든 시간을 견뎌온 자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 같은 계절이다 라고 말해주는 시인데요. 낭송은 불작문학회 회원이면서 뉴저지 클립사이드 파크에 거주하시는 천사라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이른 봄의 서정 김소엽. 눈 속에서도 봄의 씨앗은 움트고 얼음장 속에서도 맑은 물은 흐르나니 마른 나무 껍질 속에서도 수액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건져 올리느니 시린 겨울밤에도 사랑의 운동은 계속되거늘 인생은 겨울을 참아내어 봄 강물에 배를 다시 띄우는 일. 갈 길은 멀고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어도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게 되어 있나니 서러워 마라. 봄은 겨울을 인해한 자의 것이거늘. 인생을 계절에 빗대어서 겨울은 있기 마련이고 인내를 가지고 잘 극복하면 다시 유유자적하게 봄 강물에 배를 띄울 수 있는 시간이 온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서정성 있게 잘 표현해 준 시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체험을 했거나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말할 수 있는 교훈성이 짙은 면도 있고요. 인생은 겨울을 참아내어 봄 강물에 배를 다시 띄우는 일. 이 시기는 정말 압권이네요. 따로 떼어내서 읽어도 한 편의 짧은 시가 되는 식구입니다. 흐르나니 올리나니 되어있나니 그런 어미 때문에 그럴까요? 한편의 동양적인 이 산수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맞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게 되어 있어요. 봄은 겨울을 인내한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날수록 꽃의 빛깔이 붉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힘겨운 시간을 잘 인내한 자일수록 더 멋진 시간을 열 자격이 있는 거죠. 이 시를 쓴 김소엽 시인은요, 1978년 한국문학의 신인상으로 작품이 당선되면서 문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성여자중고등학교 교사, 호서대 교수, 한국시인협회 이사, 국제팬클럽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요. 신앙 시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인입니다. 5번째 봄시를 소개할 차례인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봄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봄이 되면 냉이국 많이들 드시나요? 한국 같으면 냉이국 많이 먹는데요. 냉이의 꽃말이라는 시입니다. 풀작문학회 회원이면서 뉴욕 웨체스터에 거주하시는 유순희 씨의 낭독입니다. 냉이의 꽃말 김성혜. 온 땅을 뚫고 나온 냉이로 된장 풀어 국 끓인 날, 삼동 끝 햇빛 풀어진 국물에는 풋것의 향기가 또 있는데 모든 것 당신에게 바친다는 냉이의 꽃말에 찬 없이도 환해지는 밥상머리, 국그릇에 둘러피는 냉이의 꽃말은 허기진 지아비 앞에 더 떠서 밀어놓는 한 그릇 국 같아서 국 끓는 저녁마다 봄 당심이 선다. 퍼주고도 다시 우러나는 국물 같은 냉이의 꽃말에 바람도 슬쩍 비켜가는 들, 온 들에 냉이가 돋아야 봄이다. 봄이라도 냉이가 물어주는 밥상머리 안부를 듣고서야 온전히 봄이다. 냉이꽃 환한 꽃말이 밥상머리에 돋았다. 냉이 넣고 끓인 된장국 밥 한 공기 뚝딱 하고 싶네요. 역시 한국 사람들에겐요, 된장국이나 찌개에 봄냉이가 들어가면 아, 봄이구나 하는 겁니다. 냉이꽃의 꽃말이 모든 것 당신에게 바친다 라고 합니다. 요즘은 사시사철 비닐하우스에서 봄나물을 재배해서요, 비닐하우스 냉이는 맛이 또 없고요. 추위를 견디고 눈보라 맞고 핀 냉이 맛에 비교하겠습니까? 냉이가 한국인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냉이를 캐던 어머니, 냉이국을 가족과 함께 해먹던 기억, 산에 가면 냉이가 볼쑥 올라왔던 기억, 그 옛날에는 시장 바구니에 냉이를 사들고 와서요, 아유, 시장 갔더니 벌써 냉이가 왔더라 하곤 했는데요. 냉이가 주는 이미지는 지극히 향토적이면서요, 풋풋하고 따뜻합니다. 시인은 온들에 냉이가 돋아나야 봄이라고 합니다. 냉이의 꽃말,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 뜻은 봄은 당신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봄의 주인공입니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번 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면서요, 친근하고 따뜻한 봄,
나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 시를 쓴 김승혜 시인은요, 1971년 대구에서 출생했습니다. 대구 계명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수료했고요.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백산엔 사과가 많다라는 시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봄에 관한 시 5편을 소개해드렸는데 많이 공감하셨는지요? 5편의 시로 봄을 느끼는 사이에 또 시간이 꽉 찼네요. 여러분들과 문학을 소개하다 보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우리 모두 앞에 봄이 와 있습니다. 봄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고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